네, 안녕하세요. 유영진입니다. 이번 실습 영상은 2주차 2교시의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의 강의 내용에 나오는 예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하기 위해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파일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름을 variable 2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루트에 가보면요, 이 변수 두 번째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실습 코드들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변수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자료형 타입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숫자형 타입이 있었습니다. 정수하고 실수 두 가지를 구분해서 좀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문자의 경우는 문자열, 그리고 논리 타입을 처리하는 참 거짓을 나타내는 이제 불리언 타입, 불 타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컬렉션 타입이라고 얘기 나오죠. 집합 형태로 뭔가 묶음으로 묶어놓고 이제 사용하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리스트, 그리고 튜플, 그리고 집합, 그리고 셋, 집합은 이제 셋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딕셔너리라고 하는 형태 요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none, none, none이라고 하는 키워드 형식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구분하고 저장하는 방식을 서로 다르게 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좀 효율적으로 저장해 놓고 메모리에 저장해 놓고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든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식을 좀 구분해 놓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료형 혹은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구분을 해 놓고 쓰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파이썬의 경우는 뭐 숫자 뭐 정수와 실수로 나누고, 그리고 문자열, 그리고 논리, 불리언, 그리고 리스트, 튜플, 그리고 딕셔너리 셋,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습을 먼저 좀 해보실 거는 이 타입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이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자, 자료형을 확인하는 타입 함수예요. 자, 타입들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이 변수가 이제 뭐 정수이냐 실수냐 문자열이냐 뭐 불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하나하나 선언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결과를 출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특징은 뭐 뒤에서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 파이썬은 어떤 데이터든 다 객체라는 개념으로 저장을 해놓고 별도의 이제 저장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별도로 해놓고 거기를 변수가 가리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좀 규칙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칙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 이걸 통해서 이게 불이냐 인트냐 플롯이냐 뭐 str 문자열이냐 리스트 튜플 그리고 dist 딕셔너리 그리고 set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타입이라는 함수 가지고 지금 이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이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 형식 요거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 변수가 어디를 저장하고 있느냐 요것들을 타입 함수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언더바 var 1 이렇게 해놓고요. 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불리언 타입, 그러니까 논리값 키워드는 true 요거와 false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뭐 여러분들이 C 언어를 만약에 하셨다면 저 앞에 있는 true t 그리고 여기 있는 false 이거는 다 소문자로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언어 뭐 자바나 다른 언어들을 또 다뤄보셨다면 그리고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도 다뤄보셨다면은 다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자 파이썬에서는 앞에 있는 true나 혹은 false 논리값을 표현해 주는 이런 키워드들은 자 앞에 대문자다 이걸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요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프린트 해주시고 여기에 타입 해주시고 가로 안에다가 여기에 자 우리 언더바 탭 자 여기까지 한번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 탭 키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 완성해줘요. 아니면은 코드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특정 변수나 뭐 함수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해줍니다. 자동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타입 함수의 결과는 여기에 있는 이 변수가 어떤 자료형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지 가리키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드바의 경우는 자 뭐라고 BOOL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는 뭐 false가 들어가거나 뭐 true가 들어가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특정 값이 자 이렇게 보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값을 표현할 때 값을 비교할 때 이렇게 타입을 확인해서 이제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정수 타입 한번 확인해 볼까요? int variable 여기 한번 띄워놓고 할게요. 여기 100 해놓고 print 여기서 ty까지 해놓고 한번 탭 한번 눌러보시면은 자동 완성이 이렇게 됩니다. type 타입 해놓고 자 int 언더바 해놓고 여기서 또 탭을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int로 시작하는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나 뭐 키워드 이런 것들 보신다면 요거만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이렇게 나와죠.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 앞에 문자열 해놓고 이렇게 컴마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int 언더바 var 아래 자료형 이렇게 해놓는다면 실행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자 위에서는 그냥 자료형 타입 위에 있는 거 요거만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고요. 여기 우리 앞 시간에 표준 출력해 보는 거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자 이 프린트가 사용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진 않죠. 그러면 이 프린트 용도는 뭘까요? 내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정 데이터를 출력해서 내가 이 시점에 나오는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디버깅 과정 요거 그리고 모르고 찍어서 테스트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봤어요. 여기 앞에 불리언 true나 혹은 false인 경우에는 앞에서 여기 불이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요거 숫자 정수 이렇게 들어갔죠. 대입이 되면서 요게 또 처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적 타이핑이라고 하는 특징을 한번 보면요. 요 블럭 이렇게 드래그해서 카피 한번 해주시고 여기 엔터 한번 해주시고 밑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자 저는 문자열 string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보면요. 자 어떻게 됐나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잠시만요.
자, 여기 앞쪽에서 정의했던 요 타입은 int였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int라고 출력이 됐는데, 자, 지금 실행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실행하고 다음 실행하고 실행하고 또 실행하고 여기가 실행이 되면서 여기 int 언더스코바 해놓고 요 변수 안에는 str이라고 하는 자 문자열이 대입이 됐죠.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변수 int 밸류 안에는 자 최초에는 요게를 가리켰어요. 100이라고 하는 요게를 가리키는 이 주소값을 여기서 가지고 있었다면 자 여기 1번 5번 자 여기 3번이 실행이 되면서 100에 있는 주소값 여기에 요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변수 공간이 여기라면은 여기를 가리킬 수 있는 이 주소값이 여기 있었다면 5번이 실행이 되면서 5번은 여기에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죠. 여기를 가리키는 주소값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int 밸류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 자 타입이라는 건 뭘까요? 이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이 데이터 타입 실제로는 이 변수의 타입이라기보다는 저장하고 있는 변수의 타입을 확인하는 게 우리 타입 함수가 되겠죠. 물론 좀 개념 자체를 뭐 변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다라고도 볼 수 있죠. 얘는 여기로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어지는 거죠. 제로링크처럼. 자 이렇게 자 str 자 무슨 얘기입니까? 3번 라인에서 세 번째 요 식에서 int 타입으로 대입이 되었지만 밑에 내려와서 다시 여기에서는 문자열 타입으로 변경됐다. 자, 요거는 우리 컴파일러는 뭐 C 언어나 자바, 뭐 C++ 뭐 이런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저장 실행하기 전에 먼저 타입 이 변수는 뭐 정수만 저장할 거야. 이 변수는 문자열만 저장할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정의해놓고 쓰는 것에 비해서 여기에 있는 인터프리터 형식의 컴파일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언어들은 뭐 할 수 있다. 여기에 100도 100이라는 숫자 되지만 나중에 문자열을 연결해서 문자열을 가리키는 변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주의를 해줘야 돼요. 주의해줘야 되는 게 그래서 이제 타입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왜? 이 시점에는 분명히 정수값을 int 이름만 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밑에서 여기 변수에 문자열을 저장하게 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분명히 정수 int 이름만 보고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 문자열을 연결할 수도 있다. 문자열을 저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타입이 정상적으로 int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수치 연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살펴봤어요. 문자열하고 숫자 타입하고 비교가 연산을 했을 때 우리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단 말이죠. 자, 그거 생각해 보시면서 이 인터프레이터 동적 타이핑이라는 특징이 이렇구나.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고 바뀌는 거 문제 없다. 그래서 타입이라는 함수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거 str 문자열인 경우에는 str이라고 들어오는 거 이것도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요거 또 한번 봅시다. 자 밑에서 한번 볼까요? 이제 또 파이썬에서 이제 가장 많이 다루는 타입 중에 하나가 뭐 문자열도 있지만 요거 리스트 앞서서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플롯 정수형 타입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3.14159 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타입에 자 FL까지만 하고 나오니까 플롯이라고 하는 타입
이걸 표현할 수도 있고 프롯 언더바 뭐 이것도 있네요. 이것도 보이죠? 아 여러분들 주의, 제가 실수해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띄어쓰기 그리고 탭 해보니까 플롯 언더바 베리어블 var 변수 요거 이렇게 선택해서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플롯이라고 나와요. 플롯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블럭 자 여기에다가 나 이거 문자열로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블럭 잡으시고 여기 콜론이나 아니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싱글 코트나 더블 코트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싱글 코트 한번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블럭 좌우로 작은 따옴표 들어가죠. 문자열 만들어졌어요. 그래. 자 여러분들 제가 위치를 잘못 잡았어요. 여기 어디 들어가야 돼요? 프린트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이제 프린트 뒤쪽으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 컴마 그리고 뒤에 타입을 표현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위에 거 이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처리해 봤습니다. 블럭 잡고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하시면 문자를 만들 수 있다. 자 실행. 자 플롯 베리어블은 어떤 타입? 플롯 타입이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설명했었던 이 컬렉션 타입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타입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자 기초 과목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이나 그리고 뭐 넘파이나 판다스와 같은 뭐 여러 모듈을 이용해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인공지능, 뭐 기계학습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도 이런 타입들 이런 것들 이제 집합 객체로 사용하는 컬렉션 타입의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썬 기초에서 다루는 요거는 이런 타입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타입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요게 기본이 되고 나서 이제 거기 넘어가서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리스트 타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는 말 그대로 리스트는 보통 리스트 보여주세요 하게 되면 뭐 순서대로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게시판의 리스트. 여러분들 자 학교 학생 LMS 보게 되면 게시판이 굉장히 많아요. 게시판에 보면은 항목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있죠.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순서예요. 순서. 자 순서대로 항목들이 저장돼 있다라는 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은 자 이렇게 대괄호 이걸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안쪽에는 어떻게 요소 자 데이터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요. 데이터 요소 여러 개를 이렇게 묶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변수 리스트 언더바 베리어블 자 이렇게만 해줘도 자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리스트야 라는 거 여기서 이제 해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항목들은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자 여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숫자 그리고 또 요소 또 다른 데이터 뭐 false 혹은 true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프린트 리스트 언더바 베리어블의 타입하기 타입은 컴마 타입의 리스트 아이고 가로가 빠졌네요. 리스트 언더바 탭 해보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베리어블 탭은 뭐라고 나와요? 여기 리스트라고 나오죠.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뭐 딕셔너리 그리고 튜플 그리고 셋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스트 요걸 받고 이번에는 튜플이라고 하는 거. 자, 튜플은 리스트와 같아요. 리스트와 같은 형식의 저장입니다. 다만 요새 변경하지 못한다는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상수처럼 사용해야 되는 거, 이제 변하지 않는 상태의 데이터들을 변하지 않는 상태로 해주는 거, 요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tuple 언더바 variable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 안쪽에 앞에서 한 대로 30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 요거를 우리가 튜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프린트 해주시고, 자, 튜플 베리어블 요거 이렇게 카피해 주시고, 하게 되면 뭐 출력하면 이제 리스트 형식 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요거의 타입은 타입 튜플 언더바 해주시면, 자, 요번에 나온 타입은 뭐라고 표현이 되나요? 여기 튜플 클래스 앞에 붙고요. 클래스 붙고 리스트. 자, 규칙이 비슷하죠. 앞에 클래스 나중에 이제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이제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얘는 이런 형식을 우리는 리스트라고 부르자, 우리는 이런 형식을 튜플이라 부르자, 구분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전이라고 하는 딕셔너리. 자, 요거는 자, 속성 이름과 그리고 속성 값 이렇게 페어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식이에요. 데이터를 이렇게 형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거 처리할 때는 중괄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속성 이름, 속성 값, 컴마, 또 마찬가지로 속성 이름, 속성 값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규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앞에서 대괄호나 혹은 소괄호만 해도 이게 리스트구나 튜플이다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괄호만 하셔도 얘가 딕셔너리구나 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딕셔너리에 여기는 여기에 자, 속성 이름 문자열로 해줍니다. name 해주고, 여기에다가 콤마 age, 자, 요거 이렇게 해주고, 콤마 숫자. 자, 숫자 표현을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프린트 마찬가지로 딕셔너리 베리어블의 타입은 콤마 타입 이렇게 실행해주면 여기도 타입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여기 DICT라고 나오고요. 여기 네, 이제 set 이걸 봅니다. 집합의 의미고요. 가장 큰 특징은 중복값을
저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할 때도 중괄호 하게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요소, 요소, 요소 이렇게 안에 있는 값들만 콤마로 해주시는 거고, 중괄호 앞에서 우리가 딕셔너리 사전을 사용을 할 때 속성 이름과 속성값, 속성 이름과 속성값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해 주었는데, 자, 중괄호로 쓰지만 속성과 속성값 형식의 구조가 아니라 그냥 값을 컴마를 통해서 이제 저장하는,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set 이거 해놓고 중괄호 여기에 자 컴마 30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형식이죠. 자, 지금은 뒤쪽에서 다음 처시에 이제 요거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자세한 거는 뒤쪽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아, 이런 구조 타입을 이용했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라는 거, 이걸 보는 걸로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프린트 해놓고 요거 타입의 경우는 뭐예요? 여기 set 언더바 배열, 요거의 타입은 컴마 타입 해놓고 set,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set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보았어요. 구별을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잠깐 끊고요. 아마 이번 교시에 2교시 다음 영상은 이 숫자 타입, 문자 타입, 그리고 논리형 타입에 대해서 보는 영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